주말인데 카톡 하나 울리지 않나요? 나 진짜 성격에 문제 있나? 이러다 평생 혼자 남는 거 아니야? 라며 불안해하고 계신가요? 남들은 주말마다 하플에 가고 친구들과 파티하는 사진을 인스타에 올리는데 당신만 침대에 누워 천장만 보고 있다면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성격 파탄자가 아니라 상위 1%의 지능을 가졌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친구가 없는데 지능이 높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싶으시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의 그 좁은 인간관계가 사실은 당신의 뇌가 선택한 가장 똑똑한 생존 전략이었다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집에만 있는 사람을 보고 사회성이 부족하다, 소극적이다 라고 쉽게 판단합니다. 하지만 뇌과학의 관점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인간의 뇌 깊숙한 곳에는 편도체라는 아몬드 모양의 기관이 있습니다. 주변 환경의 미세한 변화와 위협을 감지하는 일종의 초정밀 레이더죠. 누군가의 미묘한 표정 변화, 목소리의 떨림, 방 안의 공기가 차가워지는 순간까지 이 편도체는 0.3초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이 모든 정보를 스캔합니다. 그런데 혼자 있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 특히 지능이 높고 감각이 예민한 사람들은 이 편도체의 수신 감도가 일반인보다 훨씬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남들은 그냥 지나치는 백색 소음이나 스쳐가는 사람들의 감정선까지 전부 흡수해버리는 거죠. 여기서 재미있는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요? 일반 사람들의 뇌가 세상을 480p 화질의 일반 카메라로 찍고 있다면 당신의 뇌는 8K 초고화질 시네마 카메라로 세상을 녹화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시끄러운 술자리나 사람이 많은 모임에 갔다고 상상해보세요. 일반 카메라를 가진 사람들은 그저 눈앞에 있는 사람과의 대화, 적당한 분위기 정도만 가볍게 저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재밌었다 하고 가볍게 털고 일어날 수 있죠. 하지만 당신의 8K 뇌는 다릅니다. 건너편 테이블의 웃음소리, 번쩍이는 조명, 내 앞에 앉은 사람의 가식적인 미소, 심지어 공기 중에 떠도는 묘한 긴장감까지 전부 초고화질 무손실 데이터로 실시간 저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뇌의 용량이 순식간에 꽉 차버립니다. 과부하가 오는 거죠. 모임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당신이 유독 파김치가 되어버리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체력이 약해서도 사람을 싫어해서도 아닙니다. 남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정보를 압도적으로 뛰어난 해상도로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뇌는 살기 위해, 이 과부하를 막기 위해 스스로 집이라는 가장 안전하고 통제 가능한 공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피가 아닙니다. 고도로 발달된 뇌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내리는 아주 합리적이고 능동적인 휴식 선언입니다. 우리는 왜 당신의 뇌가 사람 많은 곳에서 빠르게 지치는지 그 8K 시네마 카메라의 비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죠. 바로 시간과 에너지라는 자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시간의 기회비용을 아주 예민하게 계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왕복 2시간, 의미 없는 잡담으로 채워지는 3시간의 술자리, 도합 5시간입니다. 그 5시간 동안 정말 내 영혼을 채워주는 진실된 대화는 몇 분이나 될까요? 아마 20분도 채 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의 뇌는 이 가성비 떨어지는 상황을 견디지 못합니다. 이 5시간을 집에서 보냈다면 밀린 영화를 보며 영감을 얻거나 내 미래를 위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온전히 나를 충전하며 완벽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계산이 이미 끝난 상태죠. 영국 진화심리학자 사토시 가나자와의 연구 결과는 이를 정확히 뒷받침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타인과 자주 교류할수록 행복감이 높아졌지만 상위 지능을 가진 그룹은 정반대였습니다. 사람을 자주 만날수록 삶의 만족도가 떨어졌죠. 왜냐하면 지능이 높은 뇌는 장기적인 목표와 깊은 내면의 성장에 집중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영양가 없는 피상적인 관계는 스마트폰에 켜져 있는 쓸데없는 백그라운드 앱과 같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다고 생각하지만 계속해서 내 사회적 배터리를 갉아먹고 있는 거죠. 마음에도 없는 리액션을 억지로 짜내야 할 때 당신의 에너지는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칩니다. 반면 집이라는 통제된 환경이 있을 때 당신은 비로소 플로우, 즉 완전한 몰입의 상태에 들어갑니다. 방해받지 않는 고요함 속에서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무언가를 창작할 때 당신의 내면에서는 엄청난 빛이 뿜어져 나옵니다. 밖에서 볼 때는 그저 방구석에 틀어박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서는 우주가 창조되고 있는 것이죠. 복잡하게 얽힌 인간관계의 스트레스가 세상에서 가장 비싼 청구서라는 것을 깨달은 당신은
그 청구서를 찢어버리고 나만의 작업실을 구축한 현명한 건축가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듣고 맞아, 내 뇌가 훌륭해서 그런 거야 라며 평생 동굴 속에 숨어 살 수는 없겠죠.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고 때로는 원치 않아도 문을 열고 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도 해야 하고 피할 수 없는 가족 모임도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나의 소중한 에너지를 지키면서 세상과 부드럽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해 마음을 열어봐 같은 뻔한 조언은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의지력은 무한한 샘물이 아니라 한정된 배터리입니다. 배터리가 5% 남은 사람에게 마음을 굳게 먹으라고 해봤자 화면이 꺼지는 건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첫째, 외출 전 에너지 예산을 설정하세요. 모임에 나가기 전 속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오늘 나의 사회적 배터리는 딱 40%만 쓴다. 그리고 중간중간 의식적으로 대화의 중심에서 벗어나 관찰자 모드로 전환하세요. 화장실에 가서 1분이라도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며 과부하를 끊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타인의 오지랖게 3초 침묵으로 대응하세요. 너는 왜 맨날 집에만 있어? 안 외로워? 라는 선은 없는 질문에 당황해서 변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상대를 가만히 3초간 응시하세요. 이 3초의 여유가 당신의 뇌가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대답하세요. 요즘 4시간에 집중하는 게 제일 재밌거든. 이 여유로운 태도는 상대방의 무례한 공격을 완벽하게 무력화시킵니다. 셋째, 집 밖에 나만의 베이스 캠프를 만드세요. 집이 편안한 이유는 환경을 내가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깥 세상에도 이런 공간이 하나 필요합니다. 늘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음료를 마실 수 있는 단골 카페. 조용한 도서관의 구석자리. 그곳에서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끼는 순간 당신의 뇌는 그곳을 제2의 안전지대로 인식합니다. 세상과 완전히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나만의 참호를 파는 것이죠. 관계의 수가 적다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관계의 밀도입니다. 만나고 돌아왔을 때 내 배터리가 충전되는 느낌을 주는 사람. 굳이 말하지 않아도 편안한 침묵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런 진짜 관계 단 한두 명이면 당신의 삶은 충분히 풍요롭습니다. 당신은 고쳐야 할 고장난 기계가 아닙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당신만의 아름다운 주파수를 지켜내고 있는 훌륭한 라디오입니다. 억지로 남들의 주파수에 맞추려 다이얼을 돌리지 마세요. 오늘 밤 방에 불을 끄고 조용히 당신의 호흡을 느껴보세요. 당신이 집에서 보내는 그 고요한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 가장 지적이고 위대한 충전의 시간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당신이 집에서 가장 사랑하는 순간이 언제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의 댓글이 당신과 똑같은 주파수를 가진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살아갈 큰 용기가 될 것입니다.